아나의 영역을 조금 없애면서 윗눈꺼풀의 영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색감이 세게 살 텐데 이건 죽여야 돼요. 다시 윗눈꺼풀의 영역으로 전환해 주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나의 면의 방향이나 각도나 두께감은 눈썹이 스케치 되거나 붙어야지 더 정확해져요. 눈썹 그릴 때는 윗눈꺼풀 기준으로 얼만큼 위에 있는지 봅니다. 두께 잡아주고 중심선 기준으로 눈썹과 눈썹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보면은 그걸 따라서 스케치해 주면 돼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한번 쓱 봐주고 잘 그렸나. 그리고 이 눈썹 위로 윗면이죠. 이 눈썹을 그리니까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시작하는 부분에서 뭔가 음영이 이렇게 와서 이쪽 눈썹으로 넘어가네요. 아랫 눈꺼풀과 이 광대뼈 바닥과의 높이 단차도 맞춰줘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이 부분도 헤라를 넣기 해도 애매하니까 또 이 고리 헤라를 이용해서 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맞닿는 부분에 삼각형의 범퍼를 만들어줘서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둘이 갑자기 맞닿으면 서로 놀라니까 예비면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눈꺼풀에 맞닿아있는 안구도 안으로 조금 집어넣듯이 헤라를 찝어서 넣어주면 좀 더 눈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라인이 좀 쨍하게 잡히는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윗눈꺼풀에서도 입술 위처럼 라인이 좀 뭉쳐있는 게 보이니까 그 부분도 살짝 더 주변을 밀어주면서 두께감을 잡아줄게요. 아래에 있는 눈의 점막도 주변을 까주거나 주변에서부터 살짝 밀어주면서 하나의 층을 만들어주는 거죠, 얇게. 정면에서 보이는 코 바닥에 멈춰있는 양을 스케치해놓고 면을 아예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면을 아예 구분시켜 놓은 다음에 측면에서 그렇게 딱 단절되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연결. 그럼 정면에서 보이는 저 구분된 면의 느낌과 측면, 반측에서 보이는 연결선까지 모두 일치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눈썹 할 때도 대상을 보면서 새우깡이나 뭐 이정표처럼 여기로 가세요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윗면이고 면의 선의 각도가 어떻게 되고 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나부터 계속 조정을 해줬죠. 양 자체가 얼마 없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림을 그려놔서 그렇지. 일단 한번 스케치를 해보고 느낌 본 다음에 너무 얄쌍하다 싶으니까 이제부터 살짝 붙이면서 해볼게요. 여기는 이미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양 살짝 붙여주고 처음에 나오는 눈썹은 밑에서 위로 자랍니다. 그래서 밑면을 보고 있고 그 양을 던져준 후에 헤라를 이용해서 C컬로 말아줘요. 이때 좀 길게 선을 빼도 돼요. 빼면서도 어떻게 하라 했죠? 대상을 보라고 했죠. 봤을 때 각도가 이제 점점 이렇게 서버리네요. 수고. 처음에 길게 잡았던 이 부분들은 아나랑 부드럽게 연결. 길게 빼도 됩니다. 선 길게 빼요. 길게 아나랑 연결한 다음에 대상을 또 보고 정면을 보고 빛받는 부분 전부 다 털 없애면서 빛받는 부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편이 되겠죠? 그리고 한 번에 원큐에 정리하면 티가 나요. 짜치는 티가. 한 번쯤은 더 정성 들여서 묘사를 가줍니다. 눈썹 시작 부분 털 묘사. 스치듯이. 앞면부는 뭐 이 정도로 밀도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밀도를 올리는 방식이야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영상으로 보면 속도감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1시간 넘게 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2시간은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 또 찾은 거예요. 내가 4시간 모델링 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에너지를 써서 작업하진 않았지만 제 눈은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볼수록 모델을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본인 작품을 많이 본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남은 것은 목가슴판과 머리카락 그리고 중간중간 얼굴에서의 밀도를 조금씩 더 올려주는 거.
이제 지금부터는 목가슴판이랑 머리카락의 밀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구간을 남긴 다음 쇄골이 출발한다고 했죠. 그걸 뭐 목가슴판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쇄골의 앞머리 부분은 좀 더 힘을 줄게요. 이런 식으로 볼륨을 준다. 엄지손가락이 들어간다 했던 그 공간은 윗면을 주면서 막는 겁니다. 윗면. 얘네들 이제 부드럽게 섞어주는 거예요. 그 정면에서 보이는 흉쇄양근의 영역, V자로 보이겠죠? 이렇게 이것도 대칭을 맞춰서 이 턱선을 바로 스치듯이 흉쇄양근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목젖이 나오는 구간, 흉쇄양근이 끝나고 어느 정도 예비면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볼륨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지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흉쇄양근에 볼륨 나오고 정지, 그 다음 볼륨. 여기도 정지되는 면입니다. 이 흉쇄 이완근에 양을 살짝만 얹어서 부드럽게 연결해 주세요. 이때 또 이 흐름 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쇄골의 앞머리를 감싸는 형상으로, 그러려면 각도가 여길 봐야 될 겁니다. 이 각도로 안쪽 각도를 보게. 흉쇄 이완근은 유양돌기에서 출발하겠죠. 귀 뒤에 있는 유양돌기의 영역도 양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덩어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 제일 높은 곳이 존재하겠죠. 그 부분이 양이 또 꺼지면 안 됩니다. 제일 높은 곳에서부터 양이 돌아가게끔. 흉쇄양근의 뒤편은 생각보다 양이 빨리 많이 빠져요. 갈래근 이렇게 잘 보이는 타입은 아니지만 살짝의 양의 흔적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쇄골의 절반 지점 찾습니다. 이 부분은 대칭을 맞출 때 실제로 실측을 하는 게 좋아요. 센터에서부터 양을 꾹 찍어가지고 돌려서 대칭을 맞춰주는 거죠. 이곳과 이곳이 대칭점이고 수평을 그어서 시작한 부분도 체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 찍어주고, 윗부분은 양을 윗면으로 확실히 만들어주면서 쇄골이 더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쇄골에서부터 승모근 영역까지의 공간도 대칭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좀 더 뒤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영상 속에서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보이거든요. 이런 데도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어쩌면 외곽선이 이쪽이 더 뒤로 갔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짜고짜 정리를 했다면 이런 것들이 틀어진 상태에서 정리가 됐겠죠. 이제 뭐 대칭적인 부분은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정리를 들어갈 거예요. 시간 제한이 있다면 영역을 크게 두 군데로 나누고 그 이후에 네 군데로 나눕니다. 내가 목가슴판에 20분을 쓰겠다 하면 이 밑으로 10분, 이 위로 10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4개의 영역으로 나누겠다고 하면 절반을 갈라서, 그러니까 영역으로 치면 이 구간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2개, 그다음 절반 나눠서 여기 하나, 그리고 목 하나, 나머지 부분 하나, 이런 식으로 4분할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을 4로 나누거나 2로 나눠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영상은 계속 올릴 예정인데 영상 몇 개 보고 남들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좋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만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기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찾아서 보면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여기 정리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면을 하나하나 살려주는 거예요. 쇄골의 윗면, 그리고 정면성 2개와 밑면 하나. 이 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영상을 안 올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면 개수는 4개거든요. 그 4개의 면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빡빡빡빡 문지른다고 정리가 되는 건 아니다. 섬세하게 면을 하나하나 다 각도를 꺾어가며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손으로 하자면 윗면, 정면 2개와 밑면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간혹 이거를 그냥 물을 묻혀서 쓱
비벼버려서 끝내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잔량을 찾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틀린 형태를 고치면서 수정하면서 완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사실 흙 터치예요. 흙만이 낼 수 있는 흙질감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이 흙 가루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이제 소묘로 봤을 때는 따뜻한 톤의 그림, 따뜻한 톤의 조각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물을 뿌려가지고 비비게 되면 굉장히 매끄럽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잘 만들면은 뭐든 문제가 없죠. 대칭이 틀리거나 뭐 형태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틀린 게 더 잘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생분들은 그 방법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채점자가 봤을 땐 입시생으로서의 어떤 성실성이 떨어진다, 성실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입시생이다, 웬만하면 물광을 안 넣는 게 낫다, 내가 이걸 캐스팅해서 석고로 뜰 거다, 물 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수정을 할 거니까. 저는 이 흙 상태 그대로 작업을 끝낼 거고, 이 상태로 굳혀서 작품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흙 본연의 터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제가 학부 때 인체 소조를 하면 저는 전부 다 물 뿌려가지고 장갑 끼고 비볐어요. 면장갑 끼고.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은 어쨌든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뭐 고리에라로 긁던 손으로 짧게 터치를 해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전신을 만드는데도 요거는 요만한 사이즈니까 그나마 할만한데 전신을 전부 다 요걸로 혹은 엄지손가락으로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 해놓으면 흙 상태에서 느낌은 정말 좋아요. 왜냐면 터치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뭐 석고나 FRP나 레진 같은 재료로 다시 복제를 했을 때 어차피 사포질을 하잖아요. 아까운 거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주름에 대한 표현은 고리에라로 이렇게 긁어주고 부드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주고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주고. 목에서의 표정이 주름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묘사해주기보다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세기로 넣어주면 됩니다. 쇄골은 목젖을 제외하고 가슴판에 있는 유일한 뼈이기 때문에 특히 좀 더 단단하고 어둡게 표현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고 머리카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머리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이해입니다. 머리 형태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떤 외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머리의 층을 가지고 있고 결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넘어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자잘한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외곽도 다 맞춘 상태고 어느 정도의 결까지는 다 표현이 된 상태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죠. 스케치를 했다가 지웠다를 반복할 거예요. 스케치를 한 다음에 너무 색감이 세가지고 지워주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말 그대로 스케치이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어주면은 또 그 상태 또 지워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결을 그려주고 이 결에 맞게 면을 다시 재분배해주고 지워주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귀 안으로 양이 말려 들어가는 표현을 해주려면 여기를 좀 눌러줘야 되겠죠. 머리카락을 100% 똑같이는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재량껏, 센스껏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머리카락 바람에 날리거나 손으로 한 번만 쓸어 넘겨도 다 바뀌는 형태를 굳이 막 한 올 한 올 다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처졌다가 올라가는 표현도, 어쨌든 이 어딘가에서 나와가지고 머리 꼬다리로 올라가는 거겠죠. 여기선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올라갈 때도 그냥 바짝 올라가면, 세게 묶으면 바짝 올라갈 거고, 느슨하게 묶으면 어느 정도 양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겁니다. 뒤에서도 이 귀가 보이는 정도와 이런 각도들을 맞춰줘야 되겠죠, 대상과. 머리카락은 유양돌기 바깥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양돌기를 다 덮어버리면 안 되고 그 바깥에서 시작한 것처럼 표현해주고, 각도를 최대한 틀어서 엄지손가락만 잘 보시면 완전히 안으로 넣은 다음에 빼줘야지 볼륨감이 더 삽니다. 밑으로 좀 처지면서 내려오는 덩어리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스케치를 해놨잖아요, 올라가는 표현을.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가는 거니까 얘는 그 밑에 있는 애겠죠. 그럼 양을 살짝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애는 윗면이나 양감을 주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끔 그 뒤 한번 확인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빼놨는데 얘도 끝까지 가서 머리 꽁다리에 안착을 하게 끝까지 밀어줍니다. 중간에 찌그러지지 않게. 요 사이도
살짝의 볼륨을 만들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머리 표현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칼은 어딘가 안쪽에서부터 나오는 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칙적인 양 다음에 머리카락 라인 스케치, 굉장히 얇게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헤라를 이용해 밝은 면 잡아주고, 이 두께감들도 어디서는 두툼하게 잡히고 어디서는 이렇게 얄쌍하게 잡히고, 그리고 외곽 형태 괜찮은지 체크. 여기서도 머리칼이 나오는데 중간중간 좀 변칙적인 양들이 재밌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도 나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때 양을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외곽에 영향이 없다면 주변 양을 또 살짝 넣어줘도 괜찮겠죠. 지금 그려주는 스케치들은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해서 그려주는 스케치이기 때문에 설명선입니다. 설명선. 나중에 설명선을 다시 면의 흐름으로 바꾼 다음에 지워줄 거예요. 그때 뒤에서도 흐름을 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오는지 흐름 자체를 크게 뒤에서 잡아주고 요거를 측면이나 반측에서 연결해줘도 됩니다. 이런 데서도 변칙적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양들 잡아줘도 재밌겠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머리카락이 나오는 곳은 각도가 완전히 꺾여서 나와야 된다 했죠. 아까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던 것처럼. 손가락이 안 들어가면 헤라로 하면 돼요. 헤라를 깊은 각도로 넣어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볼륨이 빵 하고 튀어올라요. 내가 스케치를 해놨으면 거기에다가는 이제 층을 주거나 음영을 준다는 건데, 그 스케치 밑으로 윗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늘을 보는 면. 그럼 자연스럽게 그 스케치 부분이 얇은 어두운 밑면이 되겠죠. 그러면 색감이 됩니다. 층이 되고. 어려운 말이죠. 전체적으로 머리의 결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해를 할 만큼 스케치해주고 설명해주고 다시 정리해주고 반복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묘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리고 머리카락 묘사해줄 때는 여기도 해야 됩니다. 이 한쪽에도. 여기가 그냥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굉장히 둔해 보이고 뭔가 열심히 파도 안 한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면 아까보다 이제 단계가 더 나아간 거고 좀 더 설명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묘사를 계속 들어가고 지웠다가 양을 풀었다가 다시 잡아줬다가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운 정도를 찾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센스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노력의 영역인 거죠. 머리카락은 뭐 어떤 측면에서의 이런 표현이 주인공 같지만 귀랑 똑같습니다. 정면에서 색감과 형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얼굴의 밀도와 머리카락의 밀도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얼굴의 밀도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머리카락만 너무 파버리면 아, 머리카락 진짜 잘했다가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돼 있지?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중구난방이었고 설명도 잘 안 됐던 것들이 이젠 적당히 머리카락이 어디로 흘러 넘어가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씩 되고 있죠. 만약에 그 막연한 상태에서 초반에 그 막연한 상태에서부터 묘사를 들어간다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포인트 묘사를 더 해줘야 됩니다. 포인트 묘사란 이제 머리카락이 출발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 맞닿는 부분, 잡히는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내주는 거죠. 이 밀도작을 만든 시간이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8시간 정도 소요가 됐을 거예요. 8시간이면 학원에서 2타임 수업이죠. 한 타임을 시험작으로 보고 또 나머지 한 타임을 이제 밀도를 올리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많은 형태를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좀 더 묘사를 하는 건 이제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고,
이번 영상은 밀도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밀도작을 만드는구나, 생각보다 일일이 다 만져줘야지만 하는 거였네 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번 밀도작 만드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